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같이 전해드리겠는데요. 두 군데 다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빅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요즘 수세에 있었죠. 그러다 최근에 러시아 전투기 5대를 연이어 격추를 하더니 이번에는 또 우크라이나 공군이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를 폭격을 해서 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공식 오피셜에 따르면 로프사급 상륙함 4,200톤짜리죠. 4,200톤짜리 상륙함을 격침시켰다. 그리고 탄약고가 지금 대파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큰 뉴스가 오래간만에 나왔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이란 군사시설을 대폭격을 해서 그 군사시설에 있던 이란의 최고위급 장성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란 대통령이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지금 혹독한 시간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분노를 표했는데, 자, 정말 오래간만에 양쪽에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해드린 이집트의 단계적 휴전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이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최종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상안을 가지고 카타르로 돌아간 이스마일 하니에는 카타르 당국과 접촉을 가진 뒤 곧바로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완전히 끝장나기 전에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최근 이집트로부터 단계적 평화협상 제안을 접수했으며 이를 정식 안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현지 시각 12월 25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현지 일간지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안은 25일 저녁 전시 내각 회의 일정에서부터 논의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신선한 제안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인질 전원 석방과 하마스, 파타이 팔레스타인 지역 완전 퇴출을 조건으로 한 이번 중재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강경파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역시 이번 중재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마쿠에서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이 중재안은 그동안 숱한 문제를 일으켜왔던 팔레스타인의 양대 정치 세력을 국외로 완전히 추방하고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를 통합한 뒤 사우디와 UAE가 통제 가능한 전문 관료들로 이루어진 세력을 집권시켜 사실상 이들 두 국가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간접 통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팔레스타인 지역 통치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는 추가 협상 과정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들 두 국가의 개입 수위는 차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일이고 당장은 같은 이슬람 세력인 이들 아랍 국가들의 힘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두 골칫거리 세력을 축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카타르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재안을 받아들고 카타르로 돌아간 이스마일 하니에는 25일 이 중재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이집트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카이로에 와 있는 이슬라믹 지하드 역시 기존의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라는 이 중재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세력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 전시 내각 역시 협상을 포기하고 군사작전 강화와 해외 제거 공작 본격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신들만 권력을 내려놓으면 많은 주민들을 살릴 수 있었던 중재안을 포기하고 계속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자들을 보면 역시 권력이라는 것의 중독성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네, 지금 이 뉴스를 준비하고 있던 도중에 이스라엘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중재안을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왜냐? 하마스가 거부했으니까 자기들이 여기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죠. 협상 과정에서 또 이 한 번의 이 협상이 사실은 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좀 끌려가는 조금 더 뭔가 이 우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이런 협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거부한다고 하니 이 인질 가족들 중에서 조금 이 반발이 심한 가족들이 와서 이 반대 시위를 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우디와 UAE가 배후에서 이집트를 움직였고 이집트가 하니에를 불러서 자, 이렇게 하자라고 제시한 조건이 뭐냐? 웨스트뱅크에 있는 즉
서한지구에 있는 파타, 니들도 권력 내려놓고 그냥 백의종군하라. 그리고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 니들 알제리로 망명해라. 신변보장 해주겠다. 그리고는 이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를 사우디와 UAE, 이집트가 내세운 괴뢰 정권이 통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파타 그리고 하마스는 빠져라 이거였죠. 그 대신 생명 보장해준다, 재산 보장해준다 이거였는데, 이걸 이제 한의회가 돌아가서 이란에게 보고했겠죠. 이란이 안 돼 하고 또 거부했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사우디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거부 최종적으로 하고 이스라엘도 거부를 했는데, 자,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재산이 지금 5조 원, 4조 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 뭐 현찰을 호주머니에 5조 원어치 현찰을 다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것 아니고, 어딘가에 은행에 넣어놓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투자를 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될 텐데, 그것도 뻔하게 미국이 동결시키고 제재해버리겠죠. 그러면 돈도 못 쓴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었는데, 정말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이익, 이거에 이 주민들의 생존, 또 안녕,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월요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외곽 이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위급 장성을 제거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 텔아비브를 겨냥해 고강도 보복에 나서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현지 시각 12월 25일 오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위급 장성이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 이라니아 통신이 현지 시각 12월 25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이라니아 통신과 시리아 사나 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 남부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제2250부대의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한 정밀 타격작전을 감행해 기지 일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해당 시설은 이란이 외국의 민병대를 무장시키고 분쟁을 조장하는 군사고문단 역할로 활용하고 있는 쿠드스군이 사용하는 병참기지였는데요. 이번 공습에서 해당 병참기지를 관리하는 최고위급 지휘관인 레자 무사비 준장이 폭사했습니다. 이란이 현재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는 가셈 솔레이마니의 측근이었던 무사비는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에 불법 무기를 공급하는 총책으로 지난 수년간 활동해 왔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자의 동선을 추적해 25일 아침 집무실을 타격해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복수를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호세인 아크바라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는 시리아와 이란 국영TV에 모두 출연해 그는 군인이 아니라 외교관 자격으로 대사관에 있었고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변을 당했다라며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이 전쟁 범죄라고 성토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밝혔고, 아미르 압돌로이안 외무장관 역시 성명을 내고 텔아비브는 이제 견디기 힘든 일을 치르게 될 것이다. 카운트다운은 이제 시작되었다. 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조치는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이스라엘 영토 직접 공격,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 지역 민병대를 이용한 이스라엘 영토 침투와 사보타주, 후티 반군을 이용한 선박 공격 강화 등의 시나리오가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중동 사태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으로 매듭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쪽에 있던 이란 군사시설, 군사기지를 폭격을 해버렸어요. 정밀 유도 미사일을 가지고 폭격을 했는데, 그 폭격 모습이 지금 이겁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화염이 솟구쳐 오르고 있고, 여기는 군사기지라고 합니다. 이 폭격으로 인해서 여기 집무실에 있던 사령관이 죽었는데, 그 사령관이 이 사람이다. 무사비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준장이죠. 우리로 저 원스타. 그리고 생전에 가셈 솔레이마니 소장, 투스타죠. 그리고 뭐 준장, 소장 별거 아니네. 아니에요. 이란은 우리하고 계급 체계가 달라서 장군은 정말 이 별은 어마어마해요. 이 솔레이마니 소장이 당시 죽을 때 투스타였지만
이란 군부 서열 2위였습니다. 여기는 장군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준장, 지금 이제 쿠드스군 사령관이 원스타 준장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준장은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비율로 치면 우리 한국군의 3스타 중장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볼 수 있는 이런 최고의 급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에서 아니 외교관 신분으로 와 있었는데 그리고 퇴근 후 가족들과 있었는데 지금 이런 전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비난했는데 퇴근 후가 아니고 아침 출근 시간이었어요. 출근하고 나서 때린 겁니다. 그러니 역시 또 이란은 거짓말을 했고 이란 대통령 외무장관이 이제 우리 가만두지 않는다. 텔아비브를 공격하겠다. 라고 했는데 텔아비브를 공격하겠다. 그러면 탄도미사일을 직접 쏘거나 이란이 그 정도 사거리에 탄도미사일이 있으니 탄도미사일을 직접 쏘거나 아니면은 신이란 민병대들을 이용해서 시리아 쪽에서 치고 들어가든지 뭐 이런 테러 행위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거고 뭐 어떤 그 경우를 봐도 너무나 고위층이 죽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중동 사태는 이제 이란이 본격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면서 더욱더 확산되는 또 난장판이 되는 이런 상황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이 큼직한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더욱더 큰 뉴스, 오래간만에 가뭄의 단비 같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수의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크림반도 남동부 전략거점 페오도시아를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대규모 탄약창이 날아갔다는 보고와 최소 한두 척의 군함이 격침됐다는 보고가 혼재된 상황인데 크림반도 남부 지역이 큰 혼란에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12월 26일 새벽 크림반도 남동부 도시 페오도시아에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연쇄 폭발과 거대한 화염이 식별됐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케르치 대교에서 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페오도시아 항구에서 발생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최초 보고에서 폭발 좌표에 미사일 초계함 한 척과 소해함 한 척이 계류 중이었으며 이들이 파괴됐거나 바로 옆 탄약고가 피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페오도시아는 세바토폴 해군기지가 사실상 폐쇄된 상황에서 노보로시스크와 함께 흑해 함대의 핵심 거점으로 사용되어 온 항구인데요. 현 시점에서 러시아 해군의 최전선 기지이자 케르치 대교를 보호하는 핵심 전략 거점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폭발이 식별된 좌표에는 890톤급 소해함인 알렉산트리급 한 척과 540톤급 미사일 초계함 타란툴3급이 각각 한 척씩 계류되어 있었는데요. 피격 시간이 워낙 심야 시간대였고 기지 주변에 대한 민간인 접근이 통제된 상태여서 이들 군함이 격침된 것인지 인근 탄약고가 파괴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공군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좌표에서 로프사급 상륙함 한 척이 격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페오도시아는 오데사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km, 드네프리강 이북과는 약 300km 떨어져 있는 후방기지인데요. 이번 공습으로 러시아 방공망의 취약성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거대한 폭염, 폭발, 이게 또 연쇄 유폭,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와, 굉장히 큰 이 화염 구름이 쳐오르고 있으면서 그게 뭐 계속 유폭하는 모습. 일단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드론이나 미사일이 슝슝 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날아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발이 아니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는 뭐 거의 탄약고가 파괴되지 않고서야 이런 거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공군이 우리가 했다. 그리고 상륙함 격침시켰다라고 긴급 발표를 했어요. 위치는 어디냐? 크림반도의 동쪽 끝단 쪽입니다. 여기가 케르치 대교죠. 그리고 여기가 흑해함대의 사령부였던 세바스토폴이죠. 근데 이 흑해함대 사령부 세바스토폴이 계속 두들겨 맞으니 이제 이쪽으로 피신해 있던 거죠, 전력이. 그리고 또 바다 건너 노보로시스크에도 피신해 있고, 노보로시스크 쪽에는 이제 주로 잠수함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초계하는 상륙함들, 초계함들이 여기에 주둔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치가 오데사에서는 400km, 그리고 드네프리강 헤르손 쪽에서는 300km인데
파괴가 됐다. 그러면 오데사에서 때리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미사일이 헤르손 쪽에서 때리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크림반도 지역에 방공망이 완전히 그냥 무능력하게 무너졌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격침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 상륙함은 바로 노보체르카스카라는 이 상륙함인데 로프사급 4,200톤짜리 상륙함이에요. 이걸 격침시켰다. 지금 흑해함대에 군함 몇 척 안 남았는데 또 한 척도 격침됐죠. 또 최근에 그 미사일 초기함 한 척 격침됐는데 바로 또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격침 전과가 나왔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우리가 했다라고 밝히는 것으로 봐서 수호이 24 공격기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 달아서 스톰 섀도우 300km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데사에서 좀 쑥 나와서 러시아 방공망 언저리까지 들어온 다음에 쏘고 선회하고 또는 헤르손 쪽에서 쑥 들어와서 쏘고 선회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방공망의 부하를 더 올리기 위해서 드론까지 쏴서 드론하고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탄착하도록 만들어서 드론에 뭔가 시야를 빼앗기고 드론에 대한 방공작전을 하고 있는 사이에 미사일이 쇄도해서 격침시키고 탄약고를 폭발시켜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지금도 잘 싸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방 세계의 관심 그리고 지원해줘서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지원해주면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수호이 34 전폭기 다 합해서 4대 격추해버렸죠. 그리고 수호이 30 전투기 1대 격추했죠. 이래서 5대의 아주 최정상급 전투기 전폭기를 격추를 하고 그 다음엔 또 이렇게 거대한 탄약고 그리고 4,200톤짜리 군함을 격침시켜버렸어요. 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의지 그리고 전과를 계속 올린다면 우크라이나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우크라이나가 정말 큰 전과를 올려서 저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